확률 하도록 하겠습니다. 확률과 통계에서 오늘 할 거는 여러 가지 확률이고, 그 다음에 다음 시간에 목요일에 할 거는 그 여러 가지 확률 중에서도 조건부 확률하고 독립시행의 확률이에요. 조건부 확률이 조금 낯선 개념이라서 좀 힘들 수 있어서 처음 듣는 친구들은 잘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독립시행의 확률은 확률 분포랑 굉장히 밀접해요. 이항 분포랑. 그래서 역시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부분은 따로 빼서 목요일에 좀 연습을 할 거고요. 오늘은 지난 시간에까지 배웠던 순열하고 조합을 이용한 확률들 위주로, 그러니까 지난주에 게 조금 공부가 소홀했다, 그럼 오늘 또 집중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집중하셔서 그게 안 헷갈리고 정리되게끔 해서 문제풀이 위주로 어떻게 적용되는지 살펴보면 될 것 같아요. 자, 시행과 사건, 그 첫 번째 책에도 나와 있던 내용인데 여기서 또 얘기할 거라 그때는 좀 빨리 지나갔었어요. 그리고 여기는 한번 읽어보면서 할게요. 첫 번째, 시행이라는 게 있어요. 같은 조건이 반복이 가능하고, 이거 중요해요. 그냥 어떤 일을 했다 이게 끝이 아니라 이 조건 자체가 중요해요. 같은 조건을 반복이 가능해야 돼요. 어떤 행동을 반복이 가능하면서 우연에 의한 결과가 결정될 때, 이건 중요해요. 우연. 실력으로 검증되면 이건 확률이 아니야. 실력으로 뭔가를 할 수 있으면 확률이 아니란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격 금메달 딴 그 친구가 겁나 정확히 쏜단 말이야. 거의 뭐 정중앙에서 거의 벗어나지 않게 몇 발씩을 다 꽂잖아. 화살도 그렇고 우리나라 거의 10점 9점 여기에 꽂는 사람인데, 이 사람한테 같은 정도의 넓이를 주고서 쏘라고 해서 같은 칸을 맞추라고 하면 사실은 좀만 커도 얘는 계속 백발백중일 거거든. 그럼 이 사람한테 확률이 적용이 안 돼요. 그래서 우연스럽게 누가 해도 똑같을 때 그거에 대한 것을 우리는 시행이라고 합니다. 내가 주사위를 던지건 너네가 주사위를 던지건 똑같아야 돼. 알았죠? 나는 주사위 던지는 실력이 뛰어나서 거의 던지면 6이야. 이러면 반칙이라는 거야. 마술사들하고 게임을 하면 안 돼. 마술사들은 어떻게 조작하는지 모르지만 원하는 걸 나오게 하잖아요. 카드도 그렇고 원하는 걸 나오게 하거든요. 그러면 안 돼. 무조건 우연에 의해서 반복이 가능한 것만 우리는 시행이라고 본다는 거예요. 용어 잘 구별하시고, 그다음에 표본공간이라는 말이 있어요. 베이스죠, 베이스. 그러니까 전체 집합에 해당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 집합 배웠으니까 전체 집합, 어떤 시행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결과,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상황, 그러니까 경우의 수가 되는 거죠. 모든 경우의 수, 중복하지 않고 빠짐없이 셌을 때 모든 경우의 수, 이것을 표본공간 S라고 표시를 합니다. 그러니까 스페이스예요. 그 다음에 사건은 어떤 시행의 결과, 그러니까 딱 결과로 어떤 시행을 해서 주사위 던지기를 예를 들면 주사위 던졌어. 그러면 그 결과를 눈으로 볼 수 있죠. 주사위 눈이 3이 나왔어. 이러면 이게 사건이 일어난 거야. 3이라는 사건이 일어났다. 혹은 뭐 2번 던졌는데 2가 나오고 3이 나왔어. 2와 3이 나오는 사건이 일어난 거야. 그래서 우리 눈으로 본 결과, 그것을 사건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어떤 사건은 무슨 뭐가 실종됐다거나 뭐가 누가 다쳤다거나 이런 게 아니고, 우리가 이 우연히 일어나는 시행을 했을 때 나온 결과, 이것을 우리는 사건이라고 봅니다. 자, 근원 사건. 어떤 시행에서 일어나는 사건 중 더 이상 나눌 수 없는 기본적인 사건. 주사위 같은 경우는 근원 사건이 1, 2, 3, 4, 5, 6 이렇게 6개가 있는 거예요. 이거보다 쪼개서 나올 수는 없어요. 1.5 뭐 이렇게는 안 나오거든. 그래서 이게 근원 사건이고, 근데 사건하고 조금 헷갈린데요. 그러면 홀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 이런 식으로 특정한 조건을 준단 말이야. 그러면 1, 4, 5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근원 사건이 그냥 사건이 될 때도 있지만, 근원 사건은 기본적으로 나올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사건의 단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동전 던지면 앞, 뒤 이런 것처럼, 이런 걸 근원 사건이라고 합니다. 자, 전사건. 이게 표본공간하고 거의 또 헷갈릴 수 있는데, 어떤 사건에서 반드시 일어나는 사건을 우리는 표본공간 S에서의 전사건이라고, 그러니까 전사건 자체가 표본공간인 건 맞아. 결국은 100% 확률로 일어나는 일, 1에서 6 사이에 눈이 나올 확률 1이라는 거죠. 전체 사건. 오케이?
그래서 6 이하의 눈이 나오는 사건 같은 경우는 이 특별한 사건, 6 이하의 눈이 나오는 이라는 조건이 붙은 이 특별한 사건은 무조건 확률이 1인 상황인 거예요. 100%. 1에서 6 사이가 아닌 애로 나올 수가 없는 거죠. 주사위 던졌는데 모서리로 섰어요. 이런 거 없는 걸로 치자고. 그런 상황은 없고 주사위의 눈이 1부터 6까지 나왔을 때. 자, 그 다음에 공사건. 공사건은 확률이 0인 사건.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사건. 주사위를 던졌는데 7이 나온다든지 8이 나온다든지 하는 거 없다. 그쵸? 1에서 6까지 마킹이 되어 있는 주사위를 굴렸다고 했을 때. 그래서 공사건은 확률이 0인 사건 이렇게 하면 돼요. 자, 여기까지 헷갈리는 개념은 없죠. 근데 이제 처음에 중요한 게 우연히 반복할 수 있는 사건을 우리는 시행이라고 한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해요. 기억하시고 이걸로 나중에 확률 분포를 따질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두 번째 포커스 두 번째 배반 사건과 여사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배반 사건, 여사건. 우리는 배반이 중요하거든요. 배반은 뭐냐면 서로소라고 생각하면 되는 게 배반 사건이에요. 집합에서는 서로소. 서로소의 정의가 뭐였어요? 서로소? 이게 공집합을 가리키고 있으면 이걸 서로소라고 했었죠. 교집합이 하나도 없는 거. 서로 소하다. 소하다는 한자는 대면대면하다. 관계가 없다. 우리 관계가 좀 소원했지 않니? 뭐 이때 소 그거거든요. 서로 소하다는 거. 관계가 없다는 거. 얘가 따로 일어나는 일이라는 거죠. 동시에 일어날 수가 없는 상황. 그거를 우리는 배반 사건이라고 하는데 합사건이라는 개념이 있고 곱사건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합사건은 A 또는 B가 일어나는 사건. 합집합에 해당한다고 생각하면 이해가 쉬우니까 바로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되고, 곱사건은 A, B가 동시에 연달아서 이어서 시간적 순서상 연달아서 일어날 때 우리는 곱사건이라고 하고 교집합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배반 사건은 특별히 이렇게 된 상황. 알겠죠? 이거를 배반 사건은 또 이렇게도 표현을 하죠. A가 아닌 세상에 B가 들어있을 때. 그러니까 그림으로 벤 다이어그램상으로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A가 아닌 세상에 B가 들어가 있을 때. 이해되죠? 이게 수학하에서 많이 했던 개념이거든요. 이럴 때도 서로 소인 상황인 거예요. 서로 소이고 배반 사건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반 사건입니다라고 친절하게 나와 있으면 다행이지만 이것이 성립할 때로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런 표현도 기억을 해두셔야 되겠죠. 이러면 얘가 배반 사건이구나. 두 사건은 절대로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여사건은 뭐 여집합이죠. 컴플리먼트 붙여서 A가 아니. 그러면 A와 A의 얘네 사이에는 뭐예요? 얘네 둘 사이에는 배반이죠. 배반. 그죠? A가 일어나면 A가 안 일어난 것과는 동시에 일어날 수가 없으니까 배반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여사건은 이걸 구하는 게 편할까, 이걸 구하는 게 편할까를 항상 고민을 하고 판단 내린 다음에 문제를 해보는 게 좋아요. 여사건을 이용한 확률을 구할 때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경우의 수가 이쪽이 맞니 해봐야 돼. 그러면 적은 쪽으로 계산해야 실수도 적고 중복도 덜해요. 그래서 경우의 수가 적은 쪽을 선택한다. 경우의 수가 적은 쪽. 그래서 문제에서 이 사건이 이거면, 사건이 A라는 사건이면 얘가 경우의 수가 적으면 그냥 얘를 구하면 돼. 그래서 PA를 구하면 돼. P라고 쓰는 건 이제 probability, 추측할 수 있는 능력, 확률. probability PA 하면 A 사건이 일어날 확률인데 얘가 구하기가 편할 때가 있고 얘가 구하기가 A 사건이 일어나지 않은 경우가 구하기가 쉬울 때가 있어. 그러면 그때는 이렇게 얘를 구한 다음에 1에서 빼는 거야. 완벽히 일어나는 확률은 1이야. 여러분이 말하는 100% 확률이 인식하기가 좋아서 애들이 곱하기 100을 해서 확률을 나타내는데 확률은 이런 식으로 나타내죠. 0.2.
2를 넘지 못하는 0.2면 이게 20%를 의미하는 거고 이렇게 인식을 하시면 되기는 해요. 알겠죠? 20%의 확률로 일어나는 일이구나. 그래서 1이 완전히 전사건의 확률이거든요. 전사건일 때 확률이 1인데 1에서 1. 사실 이거 중학교 때도 했잖아. 그쵸? 이거 중학교 때도 했던 개념이잖아. 아니야? 적어도 뭐가 할 때 이러면 봐. 중학교 때도 했던 개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특별히 헷갈리진 않을 것 같아요. 뒤에 넘겨봅시다. 오늘은 이론은 많이 없어요. 이론으로 설명할 건 많이 없고 문제풀이 위주로 많이 진행되게 돼 있어요. 확률은 그래요. 계속. 조건부 확률도 설명할 때 좀 하겠지만 그거 말고 다 문제풀이. 문제 풀면서 익숙해지자는 거죠. 확률의 계산 probability고요. PA라고 나타내고 A라는 사건이 전체 표본 공간상에서 일어날 확률을 우리는 PA라고 합니다. 자, 수학적인 확률, 어떤 시행에서 표본 공간 S에서 근원 사건이 일어날 가능성이 같을 때, 그러니까 1 나올 확률, 2 나올 확률, 3 나올 확률, 4나 5, 6이 나올 확률이 모두 6분의 1로 같을 때 우리는 표본 공간 S에서 NS에서 A 사건의 원소의 개수 NA의 B, 그래서 NS분의 NA를 PA라고 나타냅니다. 수학적인 확률은 그래요. 어려운 개념은 아니죠. 그러니까 경우의 수 세는 거예요. 경우의 수. 그러니까 전체의 표본 공간이 나올 수 있는 것 중에 어떤 사건이 나오는 경우의 개수를 세면 우리는 이것이 전체 확률이 됩니다. 그래서 얘도 경우의 수로 구하고 얘도 경우의 수로 구하기 때문에 앞에 했던 게 복습이 자연스럽게 될 거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 동전 두 개를 던졌어요. 모두 앞면이 나오는 확률을 어떻게 구할까요? 이랬어요. 그러니까 모두 같은 면이 나올 확률. 그럼 동전 두 개를 던지면 앞이 나오거나 앞뒤가 나오거나 앞이 나오거나 뒤가 나오죠. 그러니까 서로 다른 동전이라고 생각해야 돼요. 하나는 100원짜리, 하나는 500원짜리. 말하지 않아도 서로 다른 동전. 그러니까 이거 두 개 구별을 해야 돼요. 이거 두 개를. 알았죠? 앞뒤 뒤합은 구별하는 거야. 그랬을 때 이렇게 총 4가지 사건이 나올 수 있는데 그 중에 동전의 면이 같았던 거는 요거랑 요거죠. 그래서 동전의 면이 같았던 확률. 그래서 2분의 1이다.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기본 개념은 그래. 어려운 얘기는 아니죠. 자, 통계적 확률이에요. 통계적 확률. 같은 시행을 n번 반복했을 때 사건 A가 일어나는 횟수를 Rn이라고 하자. n이 한없이 크게 함에도 상대도수 n분의 Rn이 일정한 값 P에 가까워지면 우리는 이거를 통계적 확률이라고 하자. 자, 이거에 대해서 뭐 자세히 알아야 하느냐 그런 건 아니에요. n이 무한대로 갈 때 n번 시행, 그러니까 시행을 많이 하면 얘가 어떤 확률에 가까워진다. 이게 통계적인 확률인데 사실 주사위론을 던졌을 때 1이 날 확률이 수학적으로는 딱 6분의 1이거든요. 그렇잖아. 전체 6가지 중에 한 가지니까 6분의 1이잖아. 근데 내가 100번 던지면, 그러니까 내가 120번 던지면 그 중에 20번이 1이 나왔을까? 너가 120번 던지고, 너가 120번 던지고, 120번 던지고, 120번 던지고 모두 다 똑같이 20번이 나왔을까? 아닐 거 아니야. 난 18번 나왔고 21번 나왔고 뭐 이렇게 각각 달라요. 근데 얘가 근사적으로 많이 하면 할수록 거의 6분의 1에 가까워진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런 상황을 말하는 거예요. 시행을 겁나 많이 하면, 여기 무한대로 보냈다는 건 겁나 많이 했다는 거예요. 겁나 많이 하면 이 사건은 수학적 확률에 근사한다는 거예요. 통계적 확률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밑에 예를 들어 한 개의 유짝을 500번 던지면 평평한 면이 275번 나왔다 이랬어요. 그러면 원래 유짝 하나를 던지면 평평한 면, 둥그런 면 이렇게 나올 수 있거든요. 근데 면에 따라서 사실은 원래는 우린 2분의 1이라고 계산을 해요. 앞 아니면 뒤니까. 그런데 모양에 따라 사실은 평평한 면이 바닥에 놓기가 편하니까 이게 약간이라도 높을 거 아니야. 아니야? 둥그런 면이 있는 것보다. 이해돼요? 그런 상황이거든요. 이 나무 깎인 정도에 따라 또 다르고. 그래서 실제로 해봤더니 275번이에요. 그럼 0.55라는 계산이 나오는데 이건 통계적 확률인데 이거를 더 많이 던지면 거의 우리가 생각하는 반반이 나온다는 거예요. 2분의 1에 근사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나요?
그래서 많이 할수록 수학적 확률에 근사한다 정도만 알면 돼요. 이거는 통계에서 쓰일 개념이기 때문에 그냥 그런 게 있구나 정도로 보시면 돼요. 뒤에 넘겨볼게요. 기하적인 확률. 도형에서의 확률. 자, 길이로 나타낼 때가 있고요. 넓이로 나타낼 때가 있어요. 다른 거로 나타낼 때는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연속적인 별량을 크기로 갖는 표본 공간 S에서 각각의 점을 잡을 가능성이 기대될 때 같은 정도로, 그래서 S에서 A의 영역이 곧 확률이 되는 거다. 뭐 이런 거예요. 12cm짜리 어떤 애가 있었어. 그 중에 여기 가운데 센터에 특별히 4cm의 특별한 공간을 만들었다고 합시다. 여기에 어떤 점이 이렇게 지나다니다가 멈출 확률이 똑같아. 어디에서든 멈출 확률이 똑같아. 그러면 노란색 영역에 들어올 확률을 구하세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냥 12분의 4인 거예요. 전체 길이분의 특별한 길이, 우리가 원하는 길이, 그 사건, 그거를 기하적인 확률이라고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런 거야. 만약에 9개의 관역이 있었어. 이게 정사각형으로 똑같은 정도의 크기야. 9개가. 그런데 여기에 맞출 확률이라고 하면 얼마인 거야? 9분의 1인 거야. 9칸 중에 똑같은 9개의 크기 중에 이렇게. 그래서 길이로 해서 구할 때가 있고 넓이로 해서 구할 때가 있어요. 이 두 가지 상황에 대한 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여기 예를 들어 하나 더 있네요. 그림과 같이 한 변의 길이가 1인 정사각형인데 예각삼각형이 될 확률을 한번 구해볼까? 라고 했어요. 정사각형이 있거든요. 근데 얘가 예각삼각형이 돼야 될 조건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예각삼각형이 될 조건은 정확히 모르지만 직각삼각형은 알죠. 어떻게 하면 직각이 된다? 원주각이 중심각, 그러니까 지름이 호고 현인 어떤 원이 있다라고 했을 때, 이런 원이 이렇게 있어요. 이 원에 어떻게 그려도 원주각은 몇 도다? 90도다. 그쵸? 중심각이 180도이기 때문에 이 원의 중심각이 180, 원주각은 90도죠. 절반. 그러면 요 라인 선상에 있으면 우리는 이게 뭐다? 직각삼각형이다라는 걸 알아요. 직각삼각형. 그런데 이거보다 안쪽에 있으면 여러분이 그려봐. 얘가 무슨 삼각형인지. 얘가 무슨 삼각형이야? 둔각삼각형. 그럼 예각삼각형은 여기에 해당하는 녀석이야. 지금 색칠한 부분이 예각삼각형이 되는 점의 위치인 거예요. 그래서 이 경계의 넓이는 궁금해하지 않아도 돼요. 포함시키든 포함 안 시키든 똑같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 색칠한 부분의 넓이를 구하세요가 되는 거예요. 전체는 1이었잖아요. 확률이. 아니, 전체 공간은 1이었어. 그러면 요 위에 색칠한 부분은 1 빼기 여기가 얼마예요? 요 원의 넓이가 4분의 파이인데 그거의 절반이니까 여기 8분의 파이죠. 맞아요. 이 원이 있다라고 했을 때 원의 넓이는 파이 r 제곱이니까 4분의 파인데 그거의 절반에 해당하는 만큼 8분의 파이. 그래서 얘의 확률 자체가 1-8분의 파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1을 넘지 않잖아요. 이게 그렇죠? 8분의 3.14 정도니까 8분의 3 정도 빼면 한 8분의 4점 얼마 이렇게 되는 거라서 8분의 4점 얼마면 절반을 조금 넘는 정도의 공간인 거죠. 이해되나요? 이렇게 구하라는 뜻이었다. 예각삼각형이 될 확률. 그래서 전체 면적분에 해당되는 면적, 이것을 우리는 기하적인 확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려운 개념이 아닐 거라고 생각하고, 또 다음 볼게요. 확률의 기본 성질. 이거는 아까도 그냥 말을 했죠. 표본 공간 S에서 어떤 확률은 어떻게 된다? 0이 최소고 1이 최대입니다. 절대 일어나지 않는 거 공사건 0이고요. 100% 일어나는 거 1이에요. 전사건. 그래서 표본 공간 S에서 임의의 사건 A는 항상 A가 일어나는 일은 S가 일어나는 것보다 경우의 수가 적어요. 맞죠? 그거를 양변을 세 항을 뭐로 나누는 거야?
S로 나누면 얘는 여전히 0이고 이게 정의상 PA가 되는 거죠. 이 가운데 있는 애가 PA가 되는 거고 이거는 나누면 1이죠. NS로 나누면. 그래서 얘가 저런 식을 갖게 되는 거예요. 반드시 일어나는 사건은 1이고 절대 일어나지 않는 사건은 0이다. 한 번 더 써놨네요. 됐죠? 다음 포커스 5번부터 자 예를 들어서 하나씩 해볼 거예요. 자 전에 배웠던 것들 예를 들어서 한 번씩 해볼 거야. 봐봐. 자 1번 순열을 이용한 확률. 순열을 이용한 확률. 서로 다른 소설 두 개가 있고 소설이 두 개가 있어요. 그 다음에 만화책이 네 개가 있어요. 만화책. 뭐 이렇게 해도 돼요. A1, A2, B1, B2 이게 구별이 돼야 된다는 것 뿐이지 그냥 어떤 문자를 써도 상관없어요. 지금 같은 경우. 자 이렇게 됐을 때 소설책이 이웃하게 될 확률을 구해라 그랬어요. 전체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전체 사건은 6번을 그냥 아무 순서 없이 그냥 그러니까 순서는 있겠지만 6번을 쭈르륵 꽂는 거예요. 순서를 지키면서. 그럼 6, 5, 4, 3, 2, 1이죠. 그죠? 그런데 소설책이 이웃해야 되는데 요거는 한 문구으로 묶어주고 어떻게 해야 돼? 이웃할 때는 얘가 하나인 것처럼 하나, 둘, 셋, 넷, 5개의 팩토리얼 곱하기 얘네들이 자리를 바꿀 수가 있었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 얼마가 되죠? 5팩 날리면 6분의 2니까 3분의 1이 되는 거다. 이렇게 순열을 이용해서 확률 한번 구해봤고요. 그 다음에 원순열 기억이 나나 이제 원순열 하나씩 해보고 지나가는 거죠. 남학생 셋, 여학생 셋이 원탁에 둘러앉았어. 원탁에 앉았는데 남학생 셋이 여학생 셋이랑 앉았는데 우리가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앉게 될 확률을 구하고 싶은 거야. 그림으로 표현해보고 그러면 전체는 어떤 거야? 6명이 원탁에 앉는 거죠. 그래서 6팩이 1팩인 거 알고 있나요? 한 명 기준으로 잡고 나머지 5팩. 기준이 생기면 그냥 직순율로 바뀐다고 했죠.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해도 됐죠. 6팩을 돌리면 6개가 같은 위치니까 5팩. 이렇게 해도 된다 했죠. 그래서 5팩 분해가 전체 경우의 수가 되는 거고 그 중에서 내가 남녀가 번갈아서 해야 돼. 그러면 남자를 먼저 앉히면 되겠죠. 봐봐. 여자를 먼저 앉혀도 상관없어요. 남자를 3명을 앉히는 방법이 뭐예요? 원순열이죠. 아무것도 없는 공간에 남자 셋을 원순열. 그러면 원순열로 남자를 앉혀요. 한 명 기준 받고 기준 삼고 나머지는 둘 중에 하나 이렇게 앉으면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남자들이 앉고 나면 여자들은 자리의 가치가 달라졌죠. 얘네끼리 줄 서면 돼. 이렇게 계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5팩에서 3팩 제하면 5 곱하기 4만 남고 2가 남아있죠. 3팩 제했으니까. 그러면 10분의 1이라는 확률을 갖는다. 됐죠? 원순열도 한번 봤어요. 이렇게 복습을 해가면서 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음 문제 세 번째 중복순열을 이용한 확률이에요. 중복순열 기억이 나나? MPIR 선택당하는 애 선택하는 애 아니면 종류 파이 개수 나와야 되는 위치 잘 보시면 되겠고 집합에서 그러니까 함수에서는 이런 거죠. 여기 A 있고 B 있는데 여기 A, B, C 여기가 1, 2, 3이면 선택당하는 애 선택하는 애 그럼 전체는 몇 가지다? 3파이 3이죠. 3파이 3 3의 세제곱 27인 거예요. 전체 나올 수 있는 함수의 개수는. 그런데 1대1 대응이 되게 하자. 누군가가 고르면 얘는 못 골라. 이거는 땡팩이었죠. 1대1 대응은 공역과 치역도 같아야 되니까 n팩이었다. 기억해요? 그래서 여기 3팩 3, 2, 1 그러면 얘는 3 하나 약분되면 9분의 2가 되는 상황. 이게 중복순열을 이용한 확률이요.
별로 어려울 건 없죠. 자, 다음 보자. 가디수. 같은 것이 있는 순열. 같은 것이 있는 순열. 4번. 자, 이거는 길찾기 도로망 문제가 나왔네요. 지금 몇 바이 몇이에요?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이죠? 4바이 4짜리가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4바이 4짜리가 있는데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갈 거다. 그런데 얘를 거쳐갈 확률을 구해보자 라고 했어요. 그러면 전체 경우는 우리가 가디순이니까 8팩을 가로 4개, 세로 4개 이렇게 해도 되고 얘는 8개 중에 가로줄을 고른다거나 세로줄을 고른다고 해서 이렇게 해도 된다 했죠. 8 콤비네이션 4로 인식해도 된다 했죠. 그래서 얘는 8 콤비네이션 4라고 써볼게요. 8 콤비네이션 4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 길 C를 거쳐야 되니까 이 길로 오고 여기로 올 때는 뭐예요? 봐봐, 여기로 올 때는 하나, 둘, 세 개의 경로 중에 세로줄 하나를 고르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 했어요. 가디순으로 해도 되고 자,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로 갈 때는 어떻게 한다? 여기로 갈 때는 하나, 둘, 셋, 넷 5개 중에 5개의 길 중에 뭐 가로 2개를 고른다 혹은 세로 3개를 고른다 해주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계산을 하면 되는데 여기서 살짝 계산하는 방법을 여러분 잘 하겠지만 약간 진짜 미세 꿀팁을 하자면 이게 도움이 될지 모르겠어요. 나는 이렇게 계산하면 편하던데 분수의 분모를 써야 하는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분수의 분모를. 그러면 거꾸로 쓰는 걸 연습해요. 무슨 말이냐면 봐봐요. 8 콤비네이션 4를 계산하려면 8, 7, 6, 5를 4, 3, 2, 1로 나눠야 되죠. 그러면 8, 7, 6, 5 이렇게 이걸 나누는 건 분자잖아요. 분모에 해당하는 건 여기다 쓰는 거예요. 4, 3, 2. 이게 8 콤비네이션 4를 계산하는 거예요. 애초에 뭐분의 뭐라고 쓴다는 얘기예요. 이해돼요? 여기에다 분수 쓰는 애들이 있단 말이야. 이렇게 하는 애들이 있죠. 당연히 맞는데 8, 7, 6, 5, 여기가 4, 3, 2 이거 맞는데 이렇게 할 건데 이거를 맨날 분수에 분수하면 노트도 막 공간 이렇게 줄이 있는데 이거 쓰는 게 조금 싫더라고. 내 입장에서 내가 어렸을 때 풀던 입장에서 나는 그래서 어렸을 때 이렇게 계산을 했거든요. 분모에 쓸 분모는 어차피 분자지 않냐. 맞아요? 만약에 A 나누기 뭐 A분의 C 이렇게 있을 때 이게 A분의 C분의 A이긴 한데 이거 뒤집어서 곱하는 게 우리는 익숙하지 않냐는 거예요. 그러면 분모의 부분은 어차피 분자에 곱해지는 거니까 그냥 분자에 쓰겠다. 모르겠어요. 여러분은 편한 대로 하시면 되긴 하는데 요렇게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냥 애초에 분모에 쓸 분수야? 그럼 이렇게. 그리고 노란색은 그냥 3이고요. 핑크색은 뭐예요? 10이죠 그냥. 10으로 해도 되고 5, 4 이렇게 해도 되죠. 5, 4, 2 됐어요. 그렇게 해서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자, 계산을 해보면 얼마가 됩니까? 4, 2, 8 없어졌고 3, 아이고 이거 먼저 지워주면 좀 헷갈리니까 그 다음에 5 없애고 여기가 3, 2, 6, 2 이렇게 나누면 7하고 3만 남네요. 7분의 3 이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이것도 경로 찾기도 할만 하겠죠? 계산 방법은 저렇게도 할 수 있다는 거. 자, 그 다음에 5번 조합을 이용한 확률 아주 중요하죠. 조합을 이용한 확률. 지금 6개의 점이 있어요. 육각형이고 얘가 이제 직사각형을 만들 확률을 구하래요. A, B, C, D, E, F. 이거 정육각형이니까. 자, 그러면 이 전체는 7개의 점 중에 4개를 고르면 우리는 사각형을 만들어진다예요. 일직선상에 있는 점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냥 4개의 점을 고르기만 하면 무조건 사각형은 만들어요. 근데 사각형이 만들어지는데 그 사각형이 직사각형일 확률을 구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약간 조건부 확률 냄새가 나는 느낌이긴 하는데, 그러니까 이 사각형을 만들 때라도 표본 공간을 축소한 거예요. 조건부 확률은 표본 공간을 줄이는 거거든요. 전체의 경우에서 특별한 상황을 만들어 놓고 그 안에서도 특별한 상황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사각형을 만들 때인 거야. 사각형을 만들어 놓고 그 경우 중에 직사각형이 되는 경우는 어떻게 하면 직사각형이 돼요? 요렇게 되면 직사각형이에요. 요렇게 되면 직사각형이죠. 그 다음에 이렇게가 직사각형이죠. 이 모양이. 여러분 눈에 조금 그림이 성에 안 찰 수 있지만 이렇게가 직사각형이죠. 그러니까 직사각형이 되는 경우가 이거 말고는 없는 거예요. 딱 몇 번 있었다? 3번 있었다. 계산은 이렇게 합니다. 얘도 봐봐. 그러니까 7 컴비네이션 할게 3 할게요. 7, 6, 5, 3, 2 그리고 앞에 3이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계산하면 3이는 6이고 35분의 3이야. 이렇게 맞나? 7, 6, 5 맞아요? 계산 틀리면 안 되니까. 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1, 2, 3, 4, 5 5장의 카드가 있는데 상자에서 임의로 3장을 꺼내는데 3장을 꺼내는 상황이 이미 결정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5장 중에 3장을 꺼냈을 때 그 녀석이 카드의 수의 합이 홀수가 될, 자 1, 2, 3, 4, 5인데 합이 홀수라는 건 3장인데 홀수가 된다는 건 홀 뽑을 때죠. 홀 뽑을 때가 한 가지가 있어요. 1, 3, 5 다 뽑아야 되니까 3장 중에 3장을 뽑아야 되니까, 그렇죠? 이게 3장 중에 3장을 뽑을 때인 거예요. 그 다음에 짝짝 홀 이렇게 뽑는 경우는 몇 가지예요? 짝짝 홀 뽑는 경우는 3가지예요. 짝짝 홀. 이게 얘가 짝은 무조건 뽑힐 거 아니야. 뽑힘인데 홀이 얘가 그러니까 짝짝 홀 이렇게 3가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3개 중에 하나. 이거 순서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냥 골라내져 있는 카드가 1, 2, 3, 2, 3, 4, 3, 4, 5 이렇게 짝짝 2, 4, 5 이렇게 짝짝 홀 3가지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 계산할 때는 10분의 4고 5분의 2다. 되겠죠? 그리고 이게 조합을 이용한 확률이에요. 기본 처음 개념은 이렇다는 거고요. 자, 포커스 6번을 보시면 확률의 덧셈 정리라고 나와 있어요. 덧셈 정리는 우리는 합집합인 느낌으로 계산을 하는 겁니다. 중복을 제해줘야 되기 때문에 우리 합집합을 원소의 개수 할 때 n a 합 b의 원소의 개수는 na 더하기 nb에서 중복되는 만큼은 한 번 제해줬었죠. 확률에서도 똑같은 형태로 계산을 합니다. P, A 합 B. 그러니까 A 또는 B가 일어날 사건은 A가 일어날 사건의 확률 더하기 B가 일어날 사건의 확률에서 얘네가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의 확률을 빼줘야 됩니다. 이거예요. 당연하게 느껴지나요? 그리고 당연하게 받아들여 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일일이 확인은 안 할게요. 밑에 이거를 NS로 나누면 얘가 되는 거예요. 뭐라고요? 얘를 NS로 나누기를 해주면 양변을 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확인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AB가 만약에 배반이면은 어떻게 되죠? 배반이라는 말이 있으면 AB가 배반이야. 그때만 이게 A 합 B가 그냥 A와 B가 일어날 확률을 각각 더한 거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배반일 때. 배반일 때는 특별히 얘가 공집합이잖아요. 얘가 0이잖아요. 확률이. 배반일 때만. 그래서 그렇게 한다. 자, 6건의 확률
아까도 얘기했던 내용인데 A가 일어나면 A가 일어나지 않을 확률하고 배반이기 때문에 그냥 1에서 이 확률을 빼는 걸 6건의 확률이라고 해요. 6건의 확률은 1 빼기 PA다. 이거고 얘가 구하기 쉽니 얘가 구하기 쉽니 판단을 하셔야 돼. 구하기 쉬운 쪽을 우리는 선택해서 계산을 하고 얘가 구하기 쉬우면 얘를 물어봤으면 얘 대표하면 되고 얘를 물어봤지만 구하기는 얘가 쉬우면 얘를 구해서 1에서 빼도 되고 서로가 서로에게서 1에서 빼면 돼요. 이런 거는 언제 쓰는지만 볼까요? 적어도 하나 땡땡 할 확률. 적어도라는 말이 들어가면 여사건 쪽으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근데 적어도가 들어가면 무조건 여사건이 편하냐? 100%는 아니더라고. 그런데 여사건을 고려해 볼 필요는 늘 있어요. 해봐서 어떤 게 편한지는 여러분이 선택을 결국 하셔야 돼요. 1 빼기 뭐뭐 모두 땡땡하지 않을 확률, 뭐뭐의 반대 확률. 그러니까 한글로는 이렇게 써놨는데 여러분이 조금 느껴야 돼요. 이건 어떤 게 편한지를 해보면서 이따 문제 풀어보면서 느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커스 8번 요거 하고 이제 문제풀이 할 거야. 바로 문제풀이 하기 전에 조금 쉬었다가 바로 문제풀이 할 거야. 수학적 확률 계산, 경우의 수를 이용한 확률 계산에서는 근원 사건의 기대 정도는 같아야 돼요. 알았죠? 확률에서는 따라서 확률에서는 같은 것도 다르게 본다. 뭐 이랬는데, 그러니까 이 말 자체를 헷갈려 하지 말고 그냥 어떤 일이든 비슷한 정도로 일어날 것으로 기대해야 된다. 어떤 게 이거는 이쪽이 당연히 많이 일어날 것 같은데 라는 사건을 확률로 계산하지 않아요. 알았죠? 우연에 의해 반복되는 같은 정도의 능력으로 그렇게 될 때 확률을 구합니다. 그 다음에 조건을 만족하는 것뿐만 아니라 전체 경우의 수를 세는 거에 주목을 해야 돼요. 전체 경우의 수 세는 걸 꼭 해야 돼요. 그러니까 경우의 수를 2번 구한다고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와 조건을 만족하는 것들을 항상 잘 읽어보고 검토를 하셔야 돼요. 실수 안 하려면. 세 번째, 확률은 실제로 시행한 것이 아니라 시행을 가정한 것뿐이다. 또는 시행을 했더라도 시행의 경과를 공개하지 않은 것이다. 뭐 이 말도 우리가 그냥 이 일이 진짜로 일어났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가정해보는 거죠. 주사위를 던졌을 때 얘가 나올 것을 가정해봤을 때 6가지 중에 뭐 짝수가 나올 거는 3가지 나올 것이라고 가정하는 거예요. 다 예상치고요. 그 예상한 경우의 수가 모두 다 빠짐없이 계산되었을 때 우리가 구하려는 확률이 나온다. 이런 얘기예요. 네 번째, 경우의 수는 결과의 구별, 확률은 과정의 빈도에 주목한다. 그러니까 경우의 수 세는 거랑 확률을 구하는 거는 약간 다르다라는 느낌이긴 해요. 전체 경우의 수를 고려해서 확률은 그 일이 몇 번 일어나는지에 주목을 하는 거니까 특별한 일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확률을 이해하려면 동일한 설정하에 동일한 시행을 무수히 반복했을 때 관심 있는 상황 발생 빈도가 어떻게 될까를 고려해 보면 된다. 그러니까 확률은 특별한 상황이 전체 경우에 포함되어 있는지를 꼭 고려해서 그 특별한 상황은 몇 번 일어났을까, 도대체 얘는 몇 번 나올 수 있을까 예상하는 거고, 그렇게 해서 확률을 계산한다라고 보시면 된다는 거예요. 이제 문제 풀어보면서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되는지를 해볼게요. 되게 쉬운 것부터 뒤에는 좀 까다로운 것까지 쭉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잠깐 쉬었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